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 연장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혀 다주택자들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정보길잡이입니다. 오늘은 이 부동산 세금 정책 변화,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하고 또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게 사실 2022년 5월부터 계속 1년 단위로 유예가 됐던 거라 많은 분들이 이번에도 당연히 연장될 거라고 생각하셨을 텐데요. 대통령의 이번 발언으로 시장의 불확실성이 확 커진 거죠. 맞습니다. 그럼 먼저 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라는 게 정확히 어떤 제도인지부터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네, 양도세 중과는 말 그대로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이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집을 팔 때 세금을 무겁게 매기는 겁니다. 원래는 양도차액에 따라 6에서 45%의 기본세율이 적용되지만 중과가 시행되면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은 30%포인트가 추가되는 거고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나오는데요. 구체적인 숫자로 비교해보면 그 차이가 엄청나죠? 그렇습니다. 그 차이가 정말 극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20억 원에 산 집을 35억 원에 팔았다고 가정을 해보죠. 네. 지금 그러니까 5월 9일 전까지는 유예기간이라 다주택자여도 양도세가 약 5억 7천만 원 정도 나옵니다. 잠시만요. 5억 7천만 원도 엄청난 금액인데 네, 유예가 끝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여기서부터가 진짜죠. 만약 5월 9일 이후에 중과가 적용되면 2주택자는 세금이 9억 원을 넘어가고요. 3주택 이상이라면 10억 원이 훌쩍 넘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 10억 원이요. 와. 이건 단순히 세금을 더 내라는 수준을 넘어서 사실상 이익을 남길 생각으로 집 팔지 말라는 강력한 경고처럼 들리네요. 네, 그렇게 해석될 여지가 충분하죠. 이런 극단적인 조치를 내놓은 배경에는 대통령의 발언, 집은 투기 수단이 아닌 필수 공공재라는 그 철학이 깔려 있다고 봐야겠죠? 정확합니다. 그 철학이 이번 정책에 그대로 반영된 거죠. 심지어 대통령은 장기 보유 특별공제, 그러니까 오래 보유한 집에 주는 세금 혜택에 대해서도 좀 비판적인 시각을 보였어요. 1주택자라도요? 네, 1주택자라 해도 실제 거주하지 않고 투자 목적으로 가지고 있다면 혜택을 주는 게 과연 맞느냐? 이런 문제제기였죠. 이건 앞으로의 정책 방향이 단순히 다주택자를 넘어 부동산 투자 전반을 겨냥할 수 있다는 중요한 암시입니다. 자, 그럼 시장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말씀하신 그 신호를 받은 다주택자들이 당장 5월 9일 전에 세금 폭탄을 피하려고 매물을 쏟아낼까요? 두 가지 시나리오가 팽팽하게 공존합니다. 하나는 말씀하신 대로 세금 부담을 피하려는 급매물이 나오면서 소위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더 강해지는 거고요. 반면에 이럴 바엔 그냥 안 팔고 버티겠다 이런 사람들도 있지 않을까요? 물론입니다. 그게 두 번째 시나리오인데요. 높은 세금 때문에 차라리 팔지 않고 버티거나 아니면 증여 같은 우회로를 찾는 다주택자도 분명히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매물이 나오길 기대하겠지만 시장은 좀 다르게 움직일 수도 있겠군요. 그렇죠. 특히 대출 규제 같은 것들이 여전해서 매물이 나온다고 해도 그걸 받아줄 매수자를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라 정부 기대만큼 거래가 활발해질지는 정말 미지수입니다. 듣고 보니 이게 다주택자들만의 문제로 끝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고가의 1주택을 가진 분들도 걱정이 많다고 들었어요. 맞습니다. 대통령이 비거주용 1주택까지 딱 언급을 하면서 향후 1주택자의 장기 보유 특별공제 혜택마저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거죠. 아, 나는 집 한 채뿐인데 하고 안심할 상황이 아니라는 거군요. 네. 앞으로는 실거주의 중요성이 훨씬 더 커질 거라는 신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1주택자의 세금 혜택도 언제든 바뀔 수 있다는 가능성이 열린 셈이니까요. 결국 이번 결정은 단순히 세금 하나를 바꾸는 걸 넘어서 부동산 시장 참여자 모두에게 앞으로 어떻게 자산을 운용할 것인지 큰 숙제를 던져준 셈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도 성급하게 매도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정책의 진짜 의도와 시장의 반응을 좀 더 지켜보라고 조언하는 거고요. 분명한 건 5월 9일을 기점으로 부동산을 통한 자산 증식의 게임의 룰이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의사결정에 깊이를 더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이번 정책 변화가 단순히 세금 문제를 넘어서 집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시각, 즉 안정적인 주거수단과 유용한 투자자산이라는 두 가치 사이의 균형점을 어떻게 다시 설정하게 될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실 문제입니다.